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타이틀을 받은 도시가 있습니다. AI 로봇 수도. 대통령이 직접 내려왔고요. 장관이 옆에 서 있었고요.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2025년 10월 대구 엑스코. 그날 대구는 정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도시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심장이 되는구나. 250개 로봇 기업, 현대로보틱스 본사, 수성 알파시티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10년 넘게 쌓아온 내공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라고 다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도라는 타이틀을 받은 그 도시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전쟁은 전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국가 프로젝트요? 광주한테 넘어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기지요? 새만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9조 원짜리 미래산업 빅뱅이요? 역시 새만금입니다. 대구에 남은 건요, 3,200억 원짜리 정부 예산하고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기 딱 좋은 수도라는 이름. 그것뿐입니다. 왕가는 씌워줬는데 왕국은 안 줬다. 이게 지금 대구가 처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넉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대구는 이 상황을 뒤집을 카드가 있긴 한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넉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요. 옆에 앉은 백이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꺼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약 3,2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초격차 기술 확보, 산업 생태계 구축, 상용화 인프라 조성, 세 가지 키워드를 깔끔하게 나열했어요. 배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로보틱스를 포함해 약 250여 개의 로봇 관련 기업이 있는 비수도권 최대의 로봇 산업 거점. 거기에 구미, 포항 같은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결성, 수성 알파시티의 소프트웨어 인재 풀까지 더하면 로봇과 AI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는 겁니다. 솔직히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대구는 진짜로 10년 넘게 로봇 산업의 기초를 닦아왔거든요. HD 현대로보틱스가 2017년에 달성군에 신공장을 지으면서 산업용 로봇의 간판 도시가 됐고요. 용접 로봇, 핸들링 로봇, 도장 로봇, 우리나라 제조 현장에서 돌아가는 산업용 로봇의 상당수가 대구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50개, 대구에 모여있는 로봇 관련 기업 수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부품업체부터 소프트웨어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규모가 섞여 있긴 하지만 비수도권에서 이 정도 밀도를 가진 도시는 없었어요. 여기에 수성 알파시티까지 가세합니다. 로봇의 몸통을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들하고 로봇의 두뇌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게 대구만의 장점이었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도 2025년 5월에 최종 지정됐고요. 32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거점에서 기술 실증부터 글로벌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대구정책연구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510억 원 규모의 국책 AX 연구개발 거점 사업 청사진까지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왔고, 장관이 약속했고, 숫자가 나왔고, 특구까지 지정됐습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확정이지 않나 싶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탑 위에 정부가 금칠까지 해준 상황이니까요. 근데요, 탑이 미건 보통 외부의 충격 때문이 아닙니다.
옆에 더 높은 탑이 올라갈 때 기존의 탑은 초라해지는 법이거든요. 그 더 높은 탑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대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첫 번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올해 1월 21일 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발표했는데요. 그 주인공이 대구가 아니라 광주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자율주행 시험장으로 만든다는 건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중국의 우한처럼 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데이터를 쌓는 말 그대로 국가 대표 프로젝트입니다. 국비 610억 원이 투입되고 200대의 자율주행차가 올 하반기부터 광주 전역을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왜 대구 말고 광주를 찍었을까요? 여기에 뼈아픈 교훈이 숨어 있어요. 광주는 도농 복합 구조라서 도심 도로, 주택가 골목, 외곽 국도까지 다양한 주행 환경을 한 도시 안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이었던 건 두 번째 이유예요.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GPU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 자율주행의 핵심이 뭐뭡니까? 차가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에요. 달리면서 쏟아내는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AI한테 학습시키는 능력. 그게 핵심입니다. 광주는 이 데이터 처리 인프라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데이터 처리 능력으로 승부를 건 거예요. 대구도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시범 운행지구를 운영한 이력도 있고 미래차 산업 육성 기조를 꾸준히 미뤄왔거든요. 근데 경험으로 싸우려 했던 대구와 인프라로 승부를 건 광주. 결과는 광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구에서는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분명 우리가 AI 로봇도 아니었나? 자율주행도 AI와 로봇의 융합 영역 아닌가? 왜 그 핵심 사업이 우리 도시를 건너뛰는 거지? 근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한 달 뒤에 왔어요. 지난 2월 23일입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 하나를 터뜨렸어요. 현대차 그룹, 새만금에 10조 투자해 AI, 수소, 로봇 미래 3대 축 키운다. 이 보도 나흘 뒤인 2월 27일, 현대차 그룹이 정부 전북도와 공식 MOU를 체결하면서 확정된 금액은 9조 원이었습니다. 9조 원.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이해하려면 대구에 약속된 예산하고 나란히 놓아봐야 합니다. 대구가 받기로 한 정부 예산 3,200억 원, 새만금에 들어가는 민간 투자 9조 원, 거의 30배에 가까운 격차입니다. 체급 자체가 다른 싸움이에요. 현대차 그룹의 구상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140배, 40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이 가운데 약 34만 평, 112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위에 AI 데이터 센터, 대형 수전의 설비, 로봇 생산 공장을 한꺼번에 짓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까지 깔아서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는 막대한 전력을 현지에서 자체 조달한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 구조냐면요.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AI를 돌리고 그 AI로 로봇을 학습시키고 그 로봇을 같은 부지 안에서 양산하는 겁니다. 연구, 에너지, 제조가 한 지붕 아래 모이는 완전한 수직 계열화예요. 자급자족 산업 생태계가 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현대차 그룹이 왜 하필 새만금을 골랐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단 땅이 넓어요.
여의도 140배 규모의 새만금 안에서 원하는 만큼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공간 제약이 없고요. 일조량이 풍부해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뽑아내기에 최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 전기를 화력발전소에서 끌어오면 탄소 배출 문제가 생기는데 새만금에서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력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린 AI라는 타이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현대차 그룹은 이미 새만금에서 수전의 기술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형 수전의 설비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태양광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린 수소 생산 기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옆 완주에는 현대차 전주 공장이 있습니다. 수소버스, 수소 트럭을 연간 수천 대씩 찍어내는 곳이에요. 새만금에서 만든 그린 수소가 전주 공장으로 흘러가면 수소 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한 권역에서 완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 투자 뒤에는 정치적 타이밍이 깔려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정의선 회장, 장재훈 부회장까지 참석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같은 날 전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느낌 오시죠? 넉 달 전 대구 타운홀에서 AI 로봇 수도라고 선언한 그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북 타운홀에서 새만금의 9조 원 투자를 축하하게 된 겁니다. 같은 대통령, 같은 형식의 행사, 완전히 다른 숫자. 대구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심정으로 보게 될지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11월에 2026년부터 5년간 국내에 12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이번 새만금 구조는 그 125조가 구체화된 사실상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행선지가 대구가 아니라 새만금이라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여기입니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 현대차 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IT 매체 시넷이 CES 베스트 로봇상으로 선정했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 단연 최고라는 평가가 전 세계에서 쏟아졌습니다. 이 아틀라스가 얼마짜리냐면요. 한 대당 예상 가격이 약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에서 상업적 배치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현대모비스가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로 했고 구글 딥머인드와 손잡고 AI 학습 기능도 고도화하기로 합의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아틀라스를 만드는 핵심 인프라가 어디에 들어설까요? 대구요? 대구가 AI 로봇 수도니까 당연히 대구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은 다릅니다.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에 수천억 원을 들여 로봇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이번 투자에 포함돼 있어요. 아틀라스가 될지, 이동형 로봇 모베드가 될지, 웨어러블 로봇이 될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새만금에 있고요. 로봇의 두뇌를 학습시키는 인프라가 새만금에 있고요. 에너지 공급 기지가 새만금에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생산 공장도 당연히 같은 곳에 두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연구하고, 학습시키고, 만들고, 에너지 넣고, 이걸 한 부지에서 다 하겠다는 건데 그 부지가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에 남는 건 뭘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요. 대구의 250개 로봇 기업이 새만금 메인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클러스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부품 공급지, 수도가 아니라 위성도시. 이런 우려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연구와 제조와 에너지가 한 곳에서 수직 기혈화되면 그 바깥에 있는 기업들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구조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 수많은 부품업체가 있지만 그 부품업체들이 클러스터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요. 주인은 삼성이고 나머지는 생태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 구조예요.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대한 주인이 새만금에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대구가 가진 250개 기업이라는 자산이 자칫하면 그 왕국의 하청 생태계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대구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매일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무늬만 AI 로봇 수도 우려 커지는 대구, 전략 재정비 필요. 대구 지역 언론이 자기 도시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이 정도로 날카로운 제목을 뽑았다는 건요, 안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기사를 쓸 정도면 속이 진짜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딱 한 줄로 요약됩니다. 선언과 실행의 괴리. 정부는 대구한테 AI 로봇 수도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기업이 몰리는 방향은 쉽게 말해서요, 씨앗이 아니라 뿌리를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를 한 그루 가져다 심으면 바람에 쓰러질 수 있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면 그 위에 숲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기업은 나무고 국립연구기관은 뿌리예요. 과기부 이전은 더 대담한 승부수입니다. 중앙부처가 한 도시에 자리 잡으면요, 관련 정책과 예산이 자연스럽게 그 도시를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세종시가 정부 부처 이전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그 효과가 뚜렷하거든요. 대구에 과기부가 오면 AI랑 로봇 관련 국책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대구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서울에서 설계한 정책을 대구가 받아먹는 구조가 아니라 대구에서 설계한 정책이 전국으로 퍼지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부를 제2본사 형태로 대구에 유치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사람 문제예요. 청년 인재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로봇 특구, AI 수도, 아무리 멋진 이름을 붙여도 삼성이나 네이버 수준의 직장이 없으면 청년들은 서울로 떠나요. 사람이 떠나면 생태계도 무너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결국 이름이 아니라 기업을 가져와야 해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근데 대구한테 남은 거의 유일한 활로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간단해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고 그 지도에서 대구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새만금에는 구조원이 들어갑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소에너지, 로봇 공장이 하나의 생태계로 엮여서 연구부터 제조까지 한 부지에서 완결됩니다. 광주에는 국가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도시가 만들어지고 200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면서 뿜어내는 데이터가 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GPU로 곧바로 학습됩니다. 두 도시 모두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먼저였고 타이틀이 아니라 인프라가 먼저였습니다. 대구는 어떤가요? 10년간 쌓은 250개 기업의 클러스터, 현대로보틱스라는 리딩 기업, 수성 알파시티의 SW 생태계. 이것들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하지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자산이 미래 산업의 중심축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이미 봤습니다. 구미가 한때 전자산업의 수도였던 거 기억하시죠? 삼성 공장이 있었고 LG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장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구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타이틀 뒤에 실제 돈이 움직이고 실제 사람이 모이고 실제 공장이 돌아가는지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번 사태가 대구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정치적 수사를 믿지 마라. 대통령이 와서 수도라고 불러줬다고 수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기업 투자, 국책 연구기관, 핵심 인프라, 이 세 가지를 끌어온 도시가 진짜 수도가 됩니다. 대구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새만금의 첫삽이 뜨기 전에 대구가 어떤 반격을 준비하느냐에 이 도시의 다음 10년이 달려 있습니다. 왕관은 받았습니다. 이제 왕국을 세울 차례예요. 문제는 왕국을 세울 땅이 자꾸 다른 도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대구가 진짜 반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타이틀만 남은 도시가 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만금 구조 투자의 세부 구조, 현대차 그룹이 왜 하필 전북을 골랐는지 그 안에 숨겨진 에너지 전략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